사진 속 우리는 모두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노래를 불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45년 뒤 우리가 이렇게나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 누군가는 성공했다 하고 누군가는 실패했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4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침은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남편을 위한 식사 준비, 약 챙기기, 그리고 끝없는 집안일. 저는 63살 선옥입니다. 20년째 병든 남편을 돌보며 살고 있죠.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건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간이 맞지 않은 찌개를 먹을 거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보, 약 시간이에요. 어서 드세요. 괜찮아, 괜찮아.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요. 설거지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죠. 화면을 보니 은정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45년 전 고등학교 동창 은정이.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선호가, 나 기억하지?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 한대. 꼬과 45년 만이야. 첨부된 사진엔 고급스러운 펜션 전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이나. 벌써.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졸업사진을 꺼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들. 그때는 정말 모두가 같았는데 말이죠. 동창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다 낡고 빛이 바랬고 유행도 지난 옷들 뿐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친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다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요? 그때 남편이 물을 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동창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요. 저녁이 되고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정이의 메시지가 아직 화면에 떠 있었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보고 싶었습니다. 4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정아, 나 갈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창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와 약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틀치 반찬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혼자서도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걱정이 되어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가보라고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오랜만에 즐기고 오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가방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물도 자랑거리도 그저 옛날 사진 한 장과 떨리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눈앞에 큰 펜션이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크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깔끔한 정원, 넓은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엔 비싼 승용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제가 올 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긴 정말 좋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펜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호가! 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저를 꽉 안으며 말했죠. 어머, 정말 왔네.
너무 반가워. 응, 은정아. 오랜만이다. 은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피부 관리도 잘 받은 듯 했고, 옷차림도 세련됐죠. 반면 저는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어머, 너 하나도 안 변했어. 그대로네. 은정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늙었고 많이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그 거짓말이요. 거실로 들어가니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45년 만의 만남이었죠. 선호가 어머, 오랜만이야. 포옹하고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45년의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다시 10대 소녀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엔 음식이 가득했고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죠. 대화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이번 달에 하와이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는 작년에 일본 갔었어.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말이야. 지금 대기업 부장이야. 우리 손주는 영어를 유창하게 해. 유학 보낼 생각이야. 이어서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엔 자랑할 게 없었으니까요. 선호가 너는 요즘 뭐 해?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 병수발 든다고? 하루하루 겨우 산다고? 그냥 집에서 남편 간병하고. 순간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래. 고생 많네. 케이크 나왔다. 자, 먹자.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대화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냄새가 느껴졌죠. 식사 후 저는 혼자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고 싶었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제가 올 곳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선호가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더니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 별로 안 좋아. 응? 무슨 소리야? 너 제일 잘 사는 것 같던데. 은정은 쓸쓸하게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겉만 그래. 남편은 젊은 여자랑 따로 살고 집은 넓은데 나만 덩그러니.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던 은정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옥이 너는 진짜 괜찮냐고. 은정이 걱정스런 어투로 물었습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곁에 사람은 있으니까.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부러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지만 외로움만큼은 똑같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부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 차이가 진짜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절을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죠. 45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이틀간의 동창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2화에서 계속됩니다.